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정배팀들인 텍사스와 필라델피아가 각각 84%와 64%의 확률을 가져갔습니다. 텍사스는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2승 무패의 성적을 가지고 홈 3, 4, 5차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7전 4승 시리즈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은 시리즈 승리 확률이 84%에 달하며 원정 1, 2차전을 승리한 팀은 86%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14팀 중 13팀이 시리즈를 승리해 확률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정 1, 2차전을 승리하고 시리즈를 패한 팀은 2020년 다저스를 상대했던 애틀란타입니다. 휴스턴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 4경기에서 3승 1.44, 팀은 전승을 올리는 대활약을 했지만 올해는 좋지 않아 보였던 발데스는 디비전 시리즈 4.1이닝 5실점 패전에 이어 오늘도 2.2이닝 4자책 패전에 그쳐 2경기에서 2패 11.57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2경기를 포함하면 발데스는 최근 4경기에서 16.1이닝 23피안타 18자책입니다. 발데스가 1회부터 넉점을 내주며 당황스러운 출발을 한 휴스턴은 2회 알바레스의 솔로 홈런, 4회 브래그먼의 솔로 홈런, 6회 브렌틀리의 적시 2루타와 8회 알바레스의 두 번째 솔로 홈런으로 4대5 한 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특히 알바레스의 두 번째 홈런은 체프먼이 바깥쪽으로 던진 완벽한 슬라이더를 그대로 잡아당겨 만든 홈런이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던 1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쳤던 알바레스는 2020년 스탠튼에 이어 포스트 시즌 시작 후 6경기에서 6개를 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고 카스티아노스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한 해 2번의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든 역대 6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올해의 카스티아노스와 알바레스 이전의 4명은 1980년 윌리 에이킨스, 2002년 트로이 글루스와 2009년 어틀리 워스입니다. 올해 6개를 보탬으로써 포스트 시즌 홈런이 12개가 된 알바레스는 2020년에 친 10개를 포함해 11개를 기록하고 있는 아로사레나를 제치고 쿠바 선수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알바레스의 OPS가 1.701인 반면 알투베는 타율 1할 6푼, OPS 0.472, 터커는 타율 9푼 12, OPS 0.336으로 알투베와 터커가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휴스턴은 5회 말 무사 만루에서 데타 야이너 디아스의 삼진에 이어 알투베가 삼진을 당하고 브래그먼도 범타로 물러나면서 한 점도 내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체프먼이 좋은 공을 던졌는데도 알바레스에게 홈런을 맞은 상황이 일어나자 보치 감독은 8회 2사에서 르클럭을 올립니다. 르클럭은 연속 볼넷을 내주지만 맥코믹을 잡고 8회를 마무리했고 9회를 3자 범퇴로 정리했습니다. 르클럭은 포스트 시즌 7경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3세이브 노블론 1.23의 대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첫 7경기를 모두 마무리한 투수는 르클럭이 역대 최초입니다. 텍사스는 보치 감독이 순서를 정해버린 스포즈, 체프먼, 르클럭, 불펜 트리오가 갈수록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볼디는 솔로 홈런 2개를 맞긴 했지만 6이닝 9K 3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포스트 시즌 성적이 3경기 3승 2.29가 됐고 클리프 리와 콜비 루이스에 이어 세 번째로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한 텍사스 투수가 됐습니다. 텍사스는 포스트 시즌 7연승을 질주했으며 원정 6연승으로 시작한 건 역대 공동 2위에 해당됩니다. 8연승으로 시작한 1996년 양키스 그리고 6연승으로 타이인 2005년 화이삭스는 모두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텍사스는 3차전 선발로 슈어저, 휴스턴은 하비에르를 예고했습니다. 슈어저는 9월 13일이 마지막 등판이었습니다. 휴스턴이 홈런 3개를 치고 패한 반면 필라델피아는 홈런 3개를 치고 승리했습니다. 슈아버는 초구부터 벼락 같은 스윙을 통해 포스트 시즌 리드오프 홈런 역대 1위가 됐습니다. 슈아버의 리드오프 홈런은 4개째로 세계인 지터와 롤린스를 제쳤습니다.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까지 6경기 무홈런이었지만 CS부터 11경기 6홈런을 기록한 슈아버는 올해도 디비전 시리즈까지 6경기 무홈런에 그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CS 1차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슈아버는 다르비슈를 상대로 488피트 홈런을 때려낸 바 있습니다. 필리스는 리드오프 홈런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퍼도 생일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오늘이 31번째 생일이었던 하퍼는 손가락으로 3과 1을 펼쳐 보인 후 촛불을 불어끄는 동작을 취하면서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본인의 생일에 포스트 시즌 홈런을 친 선수는 1980년 윌리 에이킨스, 2013년 에반 롱고리아, 2015년 콜튼 웡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적시타를 날리며 3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으로 경기를 끝낸 하퍼는 포스트 시즌 통산 장타율 0.652가 베이브루스와 루 게릭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됩니다. 하퍼는 필라델피아에서 기록한 10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이 11개인 제이슨 워스에 이어 2위가 됐고, 필라델피아는 하퍼가 홈런을 친 PS 경기에서 9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외 카스티아노스도 홈런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3, 4차전에서 2개씩을 날려 역대 최초로 2경기 연속 멀티홈런을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했던 카스티아노스는 이로써 3경기 구간 5개를 친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달성자는 1977년 월드시리즈에서 4차전 1개, 5차전 1개, 6차전 3개를 기록한 10월의 사나이 레지 잭슨입니다. 카스티아노스는 최초의 3경기 연속 멀티홈런과 3경기 구간 6개 신기록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원정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 기대가 컸던 갤런은 1회 슈아버와 하퍼에게 맞은 솔로 홈런, 2회 카스티아노스에게 맞은 상구 홈런이 모두 패스트볼을 맞은 홈런이었습니다. 5위를 쉬고 올라왔지만 분위기에 압도된 건지 평소보다 구속이 떨어진 갤런은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해야 했고 5이닝 3피 홈런 5실점 패전으로 1선발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1회 캐롤에게 빗맞은 안타를 내주고 15타자 연속 범타 처리를 이어가다 안타와 투런 홈런으로 6이닝 8K 2실점 승리를 따낸 윌러는 포스트 시즌 통산 9경기에서 7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주자를 3명밖에 내보내지 않은 윌러는 포스트 시즌 통산 윕 0.70이 0.85인 크리스티 매튜슨과 0.89인 박 깁슨을 제친 역대율입니다. 윌러는 올해 3경기에서 19이닝 1볼넷 26삼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톰슨 감독의 투수 교체가 오늘도 맞아떨어진 필라델피아 불펜은 도밍게스의 송구 실책으로 한 점을 내줬을 뿐 이번에도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팀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킴브럴은 9회 1사후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지만 심판의 도움으로 두 번째 볼넷을 내줄 위기를 벗어난 후 병살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과정은 매끄럽지 않지만 킴브럴은 올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4이닝 무실점 3세이브 노블론입니다. 애리조나의 원정 4연승이 중단된 반면 홈 5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는 지난해부터 홈에서 11승 2패입니다. 필라델피아는 2008년 이후 시리즈 1차전에서 15승 1패이며 최근 8연승입니다. 오늘 경기까지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는 홈런을 더 친 팀이 16승 2패, 선취점을 가져간 팀이 7할 2푼이라는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전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가을 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내일 2차전에 놀라가 등판하며 한 경기를 졌을 뿐인데도 일리미네이션 경기에 몰린 것 같은 애리조나는 메릴 켈리가 2차전 투수로 등판합니다.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성 단장이자 올해 마이애미를 가을 야구로 이끈 킴 앵은 마이애미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셔먼 구단주가 자기의 위로 사장을 데려올 거라는 말에 발끈해 사표를 썼다는 소문입니다. 이는 알렉스 앤소폴로스가 2년 연속 CS 진출을 이끌었는데도 자기의 위에 샤파이로를 앉히려고 하자 토론토를
제 발로 걸어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엔소 플로스는 다저스를 거쳐 애틀란타로 가서 애틀란타의 기틀을 다진 반면 샤파이로가 클리브랜드 시절 오른팔인 애킨스를 단장으로 불러온 토론토는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킴 앵은 미네소타 단장 테드 레빈과 함께 보스턴 사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